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 매번 눈팅만 하면서 정말 그런 일이 있다고? 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제가 직접 글을 쓰는 날이 오네요. 자작 아닙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로 남친과 헤어졌어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불가인데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우선 저는 30 중반이고 동갑내기 남친이 있습니다. 1년 정도 연애했었고 서로 모난 거 없이 잘 맞았고 크게 싸운 적도 없었어요. 그렇게 잘 만나오다가 무언 중에 이 정도면 결혼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서울이 본가이고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친의 본가는 대전이고 혼자 서울에 올라와 살고 있었어요. 별탈 없이 잘 만나고 있었기에 서로가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양가의 인사도 드리고 정식으로 결혼을 진행해보자 했었어요. 남친이 부모님께 결혼 계획을 말씀드렸고 남친 부모님께서 지난 일요일에 먼저 초대해 주셔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뵙는 자리라 사실 저는 밖에서 외식했으면 싶었지만 남친 어머님께서 첫 초대는 집에서 대접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기에 그렇게 남친 대전 집에 찾아뵙게 되었어요. 처음 남친 부모님을 뵙는 자리라 무척 떨리고 어떻게 잘 보일까 싶어 단정하게 치장도 하고 꽃과 작은 선물도 준비해서 남친과 함께 대전으로 갔습니다. 남친 부모님께서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반갑다고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며 말씀해 주시고 남친 부모님의 첫인상은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점심은 먹었느냐, 배고프겠다 하시면서 밥부터 먹자고 식탁으로 저를 이끌고 가시더라고요. 식탁에는 이미 음식들로 가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해산물 킬러예요. 그 중에서도 꽃게에 제일 환장합니다. 남친이 어머님께 미리 얘기했는지 상위에는 꽃게탕에 각종 해산물로 가득했어요. 꽃게에 아무리 환장하는 저라도 남친 부모님 처음 뵙는 자리에서 꽃게를 발라먹을 생각하니 조금 불편할 것 같다 생각했지만 어머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고생해서 음식을 해주신 거라 생각하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당연히 예비 시부모를 처음 뵙는 자리라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이런저런 선 넘는 질문 같은 것도 하지 않으셨고 저를 편하게 해주시려고 오히려 노력해주시는 것 같아 나름 괜찮은 분위기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 제 눈을 의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친 아버님께서 식사를 조금 빨리 하시더라고요. 천천히 맛있게 먹으라며 한마디 하시고는 먼저 다 드셨다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제가 편히 먹게 배려해 주시는구나 하며 감동하려던 찰나 갑자기 어머님이 아버님이 드신 꽃게를 모으시더라고요. 버리려고 모으시나 보다 생각하는데 꽃게의 너덜한 부분, 즉 입으로 깨물어 드신 부분만 가위로 자르시는 겁니다. 뭐 하시는 거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잘라낸 꽃게를 다시 꽃게탕에 넣으시더라고요. 충격적인 장면에 저는 눈만 꿈뻑거리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남친이 바로 인상을 쓰면서 아, 엄마, 이러지 말라니깐 하고 말하는 겁니다. 남친의 말에 어머님께서는 호호거리시면서 이래야 끝까지 진하게 먹는다. 다 잘라냈는데 뭐 어떠냐? 애가 유난이다. 그쵸? 하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 많이 놀라서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뭐라 할 말이 없어서 네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떠놓은 탕만 먹고 냄비에 있는 꽃게탕은 다시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다른 음식들만 그냥 저녁 먹고 식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어차피 남친 부모님이랑 같이 살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도 평소에 경조사나 명절에만 부모님 찾아뵙는 거 알기에 뭐 결혼해도 그거 몇 번이나 되겠나 싶더라고요. 혹시나 오늘 같은 일이 있다면 내가 눈치껏 먹거나 심하면 남친한테 얘기해보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친도 어머님의 그런 행동이 잘못된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웬걸 남친이 집에서 나오자마자 저한테 지랄하더라고요. 아무리 엄마 행동이 껄끄럽게 느껴졌다고 해도 어른 앞에서 표정 관리도 못하냐고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겠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깨작거리는 게 꼴배기 싫었다며 그거 한번 그냥 맛있게 먹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웠냐고 저한테 실망이라면서요. 머리가 땡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기분이 확 상해서 화를 냈어요. 그날 처음으로 그렇게 서로 크게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게 되었고 내용을 다 말하자면 너무 길지만 남친의 말을 대충 적어보면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부모님한테는 감히 그러면 안 된다네요. 너희 부모님이 그러셨다면 자기는 무조건 좋아렸을 거래요. 이런 남친의 말들에 저는 갑자기 감정이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아니, 부모님이고 어른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려야 한다는 게 이해가 되나요?
부당한 것에도 조아려야 한다는 게 남친 생각이라면 아무리 생각해도 남친이랑 맞지 않네요. 아무래도 남친하고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이런 일로 계속 문제가 생길 것이고 평생 그렇게 힘들게 사느니 그냥 이쯤에서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남친은 오히려 본인이 더 실망이라며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친 집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어제 오늘 계속 저를 잡고 있네요. 웃긴 건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표현보다는 자꾸 저를 설득하려고만 하더라고요. 너랑 만나고 싶은 생각 전혀 없다고 딱 잘라버렸습니다. 누가 맞고 틀리고 따질 의미가 없다고 안 맞으니 헤어지는 거라고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고는 진심으로 짜증나서 차단해버렸어요. 이쯤 되니 저는 정말 궁금해요. 제가 잘못한 게 조금이라도 있는지요. 그렇게 당당하게 헤어지자고 하더니 이 남자 왜 이러는 걸까요? 물론 다시 만날 생각 손톱만큼도 없지만 정말 이해가 안 돼서요. 그냥 최대한 안전이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댓글 1. 꽃게탕인 님의 인생을 구했네요. 꽃게한테 절하세요. 손님 보는 앞에서 그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집구석이라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댓글 2. 이 상황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표정 관리 못한 여자친구한테 섭섭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먹던 거 다시 넣었으니 비위상해서 안 먹을 수 있어요. 잠깐 표정 관리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다시 밥 먹기 시작하면서 식탁에서 내내 깨작거렸다면 그 모습에 남친도 속상했을 것 같아요. 분명 남친 엄마가 잘못한 건 맞지만 엄마 흠이 곧 본인 흠 같아서 그거 티내고 있는 여친한테 섭섭했을 것 같고 그 이후에도 계속 밥을 시덥지 않게 먹었다면 더 서운할 수 있죠.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결혼할 남자를 데려가서 우리 엄마가 한상거하게 차렸는데 잡채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남친이 찌개, 불고기, 전 등등 다른 것도 시큰둥하게 깨작거린다면 그런 남친 모습에 안 섭섭할까요? 남자만 탓할 게 아니라 여자 태도가 어떠했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댓글 3. 첫 초대 자리에 대접받으면서 표정 관리 못한 여자도 잘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에요. 고작 저 정도의 일로 버럭 화를 내고 있는 님 남친 자체가 남편감으로 탈락입니다. 외식했으면 모르고 결혼할 뻔했는데 천운이네요. 댓글 4. 더러운 건 둘째치고 그걸 평생 그렇게 먹도록 냅둔 남친 아빠에다가 좋아려라 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남친을 보니 그 집은 그냥 작것들 집안입니다. 세상 어느 집에서 저런 짓을 합니까? 어느 정상적인 집안의 아버지가 아내가 저런 짓을 하게 그냥 두나요? 다들 개념을 밥 말아 먹은 것 같네요. 기본적인 가정교육도 못 받은 집안이에요. 저게 첫인사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은 더 어마어마하겠죠. 결혼하면 아들이 먹던 거 넣고 다시 끓여서 며느리 먹일 집안입니다. 헤어지는 게 맞아요. 댓글 5. 시부모님이 어이없는 행동을 하실 때 남편이 하는 소리가 어른들이 다 그래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장인 장모님이 그러셔도 난 아무렇지도 않아. 딱 이거네요.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일 없습니다. 천년의 사랑도 다 식을 것 같네요. 댓글 6. 어른이면 잘못을 해도 우리가 조아려야 한다고요? 남친분 정말 웃기네요. 지 집에서나 아내가 그러길 바라겠죠. 친정 가면 과연 그럴까요? 이 시국에 저 지랄하는 것도 웃긴데 표정 관리 안 되고 입맛 떨어지게 만든 지 엄마를 탓해야지. 왜 손님을 탓해요? 결혼하면 님 잘못이 아니라도 절대 님 편 안 들고 지 엄마 편 들어서 님을 힘들게 할 것 같네요.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편의 외갓댁에 찾아뵈어 인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외할머니께서 나이가 있으셔서 그러신지 평소에 목이 자주 아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물로 드릴 손수건과 제철 과일을 들고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 찾아 인사 온 저에게 남편의 외할머니께서 초면에 정말 심한 악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외할머니의 악담은 저에게 평생 트라우마가 됐습니다. 당시에 살이 막 찐 상태는 아니었고 몸에 살이 조금 붙었던 상태였는데 처음부터 그걸로 지적하시더라고요. 여자가 그렇게 몸에 살이 붙어서 뚱뚱하면 미련해 보인다. 여자가 가꿔야 남자가 한눈을 안 판다. 너 결혼해서 네 신랑 한눈 팔면 네 책임이다. 등등 초면에 제 앞에서 심한 말들을 마구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예단 예물을 들먹이시면서 맨몸으로 시집 올 거냐는 소리와 함께
다짜고짜 애는 무조건 낳아야 된다는 소리. 거기에다 너 아버지가 중소기업의 사장님이라는데 그게 외주받으면 어쨌든 하청업체 아니냐는 소리. 그 밖에도 정말 치가 떨릴 정도의 악담을 하셨어요. 악담이 끝나자마자 타이밍 좋게 어머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외할머니와 싸웠어요. 그게 사람이 할 말이냐면서요. 제 앞에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며 할머니가 이렇게 수준 낮을 줄 몰랐다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저를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뒤에서는 어머님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싸우냐고 신경질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남편 눈에서 불이 화르륵 붙은 걸 봤는데 남편 눈에 초점이 없었어요. 남편도 외할머니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정신이 잠깐 나갔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악담을 듣고 좀 충격이었는지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고 멍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일어나서 외할머니께 막 소리 지른 것만 기억나고 그 뒤로 어머님이 제 뒤통수에서 뭐라 하셨었는데 아무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나름 충격적이라 패닉이 왔었나 봐요. 가끔 눈팅하며 다른 글들을 보면 눈물만 나온다거나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온다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저는 그냥 멍했네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무 생각조차 들지도 않고 손과 발은 차갑게 식어만 가고 그러다 어느 순간 정신이 번뜩 들었는데 글쎄 남편이 상가 쪽 도로에서 저에게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가족과 연을 끊겠다. 내 가족이지만 저런 말들을 할 줄 정말 몰랐다. 너무 미안하다. 나는 정말 너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헤어지면 여기 육교에서 뛰어내릴 만큼 너에게 간절하다. 외할머니 무릎 꿇게 해서라도 너에게 사과하게끔 하겠다. 할머니가 노망이 났나 보다. 미친 게 틀림없다. 그렇게 자기 가족 욕을 제 앞에서 쉴 새 없이 하는 남편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뚝 터지더라고요. 제가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평생 트라우마가 될 거라고. 나에게 정말 평생 상처라고요. 다 안 돼요. 다 이해하고 그럴 만도 하다면서 남편은 저를 안아주며 둘만 잘 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만 믿고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시댁에서 집들이 하자고 연락 왔는데 남편이 칼같이 거절했습니다. 또 얼마 안 가서 남편 외할머니께서 남편에게 연락하며 왜 도통 연락을 안 하냐고 전화를 한 번 하셨다는데 남편이 자기는 외할머니 없다고 내가 아는 할머니는 죽은 지 오래이니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바로 끊어버렸더라고요. 이 일로 중간에 시어머님이 연락하셔서 전화로 또 대판 싸웠습니다. 어떻게 천륜을 끊냐면서요. 그런데 또 그 상황에서 시어머님이 제 욕을 하셨더라고요. 그 일로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시댁하고도 아예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때 시장과 도로변에서 너에게 했던 약속들을 지켜야만 너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풀릴 거라고 또 그래야만 스스로도 내 남편이라고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지 않겠냐며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제 트라우마를 어떻게든 건드리지 않고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남편이 저에겐 그저 든든해 보였고 이렇게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을 닮은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었습니다. 임신을 시도한 지 4개월쯤에 자연임신으로 딸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이번에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아기 얼굴이 저에게 평생 상처를 준 외할머니 판박이인 거예요. 눈도 코도 저랑 남편을 닮지 않고 외할머니를 정말 똑같이 닮았어요. 아이 낳고 후처리한다고 끙끙 앓고 있을 때 남편이 아기를 받고 미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를 쳐다봤었는데 그 당시에는 딸이라서 별론가. 혹시 아들을 원했는데 실망했나 싶었지 외할머니를 닮아서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번 실로 옮기고 조금 지나 아기 얼굴을 보여주는데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남편의 외할머니가 들어오는 듯 했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를 뻔한 거 어떻게든 두 손으로 틀어막고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아기를 보자마자 아기에게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모성애가 한순간에 식어버린 느낌이었어요. 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는 말만 머릿속에서 뱅뱅 돌았고 그 순간 남편이 너무 미워졌어요. 아기는 그대로 신생아실로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인데 한번 안아보라는 남편의 권유에도 저는 아이를 안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도 듣기 싫었습니다. 10달 뱃속에서 품으며 좋은 거, 예쁜 거,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며 태교도 하고 즐겁게 보냈는데 그 시간들이 모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냥 제 아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조리원 퇴소하면서도 아이를 안으라고 주는데 제가 싫다고 해서 남편이 황급히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를 혼자 24시간 밀착해야 하는 것도 힘든데 얼굴이 너무 외할머니 판박이라 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엄마잖아. 아이는 무슨 죄야 하면서 웃고 또 울프면서 키우고 있는데요. 저 정말 못 키우겠어요. 아이 얼굴만 보면
그때 들었던 악담이 생각납니다. 그 당시 저에게 악담을 퍼부으면서 바라본 눈빛, 그 입술 모양과 제스처까지 모두 생각나요. 등줄기에서 차가운 게 무언가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손바닥에 땀이 나고 미치겠어요. 남편에게 울면서 정말 너무 힘들다고 무슨 치료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우리 아이인데 하면서 같이 울기 바쁘네요. 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닮아도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아이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아이를 안고 재우고 젖 먹이면서 모성애가 하루하루 늘어난다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저에게 악담 퍼붓는 그 외할머니 입에다가 젖 먹이는 것 같고 등을 다독여주는 것 같아서 속이 울렁거리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만 굴뚝입니다. 제가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제발요. 댓글 1. 저희 새언니 동생들이 조카가 너무 형부를 닮아 뽀뽀를 못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형부한테 해주는 것 같아서요. 상담 받아보세요. 님의 소중한 아이가 이상한 사람 때문에 불행해지면 안 되잖아요. 댓글 2. 신생아는 그 애가 그 애 같고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애들 크면서 얼굴 수십 번 바뀌니까 너무 걱정 말아요. 댓글 3. 지금 우리도 거울 보면 신생아 때 얼굴 거의 없지 않아요? 눈, 코, 입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크면서 바뀔 거예요. 정신 차려요. 애는 무슨 죄입니까? 댓글 4. 저희 큰애는 처음 태어났을 때 친탁했다고 했는데 커서 보니 발 모양까지 온통 외탁입니다. 댓글 5. 저는 님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신생아 얼굴 비슷하다지만 누구 판박이네 이런 거 있거든요. 저는 어릴 때 저를 때리고 괴롭힌 친오빠가 있었는데 제 딸이 신생아실에서 눈 뜬 거 보고 진짜 가슴이 철렁했었어요. 친오빠 눈이랑 너무 똑같아서요. 남편이 먼저 알아보고는 형님 눈이랑 닮았다며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소중한 내 새끼라 금지용렵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댓글 6. 결혼 안 한 제가 봐도 조카 얼굴이 볼 때마다 바뀌어요. 그리고 어릴 때는 언니를 닮았나 했던 조카가 점점 이모인 저를 닮아가더니 또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도 안 닮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저게 누굴 닮았나 하는 지경이 되었네요. 댓글 7. 크면서 얼굴 바뀌니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나중에 얼굴 바뀌어서 너무 사랑스러워졌는데 그때 가서 어렸을 때 더 사랑해줄 걸 후회하지 마시고요. 화이팅!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돌쟁이 아기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최대한 간략하게 써볼게요. 누구나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그러겠지만 저는 처녀 시절 꽤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었고 이성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었어요. 당시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남편이 저한테 첫눈에 반했다며 대시를 하였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2시간 정도 되는 장거리를 2년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만나러 올 정도로 저한테 지극정성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다가 큰 축복도 찾아왔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 유산이 됐습니다. 그것도 연속으로 2번이나요. 너무 힘들어서 숨쉬기조차 힘든 나날들을 보냈고 이후에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먹었어요. 유산 안 된다는 비싼 한약도 몇백만 원치 먹고 유산 후 아기를 갖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아기가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험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혼자 주사를 놓고 과배란 난자체취와 이식까지. 지겹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아기를 갖기 위해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호르몬 탓인지 약 때문인지 살이 기하급수적으로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몸무게가 40kg대였었는데 순식간에 60kg대까지 쪘네요. 남편은 빠르게 바뀐 저희 모습에 놀라긴 했지만 처음엔 이해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운이 좋았던 건지 자연 임신이 되었고 아기를 지키기 위해 병원에 다니며 25주까지 주사를 쓰고 초기에 약도 계속 넣었습니다. 또 아기를 그렇게 보낼 수 없었으니까요. 유산이 안 되게 하려고 초기에 절대 안정을 위해 계속 누워만 지냈는데 만삭 때 80kg대까지 찍어버리더라고요. 거기다 갑상선저하증 문제도 생겨서 약으로 조절도 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지켜 출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하고 조리원에서 나오고부터는 저는 홀로 독박 육아를 해야 했고 제 몸을 돌볼 여력조차 없었어요. 핑계일 수도 있지만 유축하고 나면 배가 고파서 먹게 되고 아기가 잠이 들면 새벽에 밥을 먹고 남들은 출산하고 살이 다 빠진다던데 저는 하나도 안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때부터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보고 돼지라고 하면서 몸매가 심각하다고 대놓고 살 빼라고 구박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이 너무 낯설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관리하고 싶다. 그러니 아기 좀 봐달라. 운동도 하고 관리도 좀 받겠다 하고 말했더니 그건 다 제 정신력이 약해서 그렇답니다. 아기 잘 때 뭐 했냐며 그때 운동을 해도 실컷 할 텐데 무슨 관리냐고 저한테 짜증을 내며 말하더라고요. 너무 서러웠어요. 그날 밤 혼자 유축하고 울면서 물에 밥 말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런 저를 철저히 무시하듯 제 앞에서 여사친한테 생일이라고 기프티콘을 보내더니 통화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 보니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어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 좀 떨어져 있자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친정에 당분간 가 있겠다고 하니 신경도 안 쓰인다는 듯이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친정엄마께 죄송했지만 사정을 얘기했더니 제 몸과 마음이 다 회복될 때까지 와서 있으라 하셔서 아기랑 짐을 싸서 친정에 갔습니다. 친정엄마가 저 몸 관리하라고 아기를 봐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날부터 다녀하고 너무 힘들었지만 식단과 운동 그리고 약간의 시술을 받으면서 3개월 동안 진짜 미친 척하고 관리했더니 25kg 정도 빠졌습니다. 50kg대로 들어오니 아주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면서 새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참고로 남편은 3개월간 전화만 가끔씩 했고 저를 보러 오진 않았습니다. 친정엄마한테는 남편이 너무 바빠서 그런다며 잘 얘기해 뒀기에 별 문제는 없었어요. 아무튼 다이어트 성공 후 자신감을 회복하고 나니 처녀 때 저의 예뻤던 시절이 다시 생각났고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취업부터 해야겠다는 결심이 생기더라고요. 아기가 있으니 이혼이 하고 싶어도 망설여져. 일단 일을 먼저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연락해서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 하니 데리러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빠서 못 온다 하네요. 사실 저도 이미 마음이 식은 상태라 기대도 안 했기 때문에 별로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알아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를 보더니 남편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고요. 살이 많이 빠진 제 모습을 보고 엄청 좋아하던 남편. 자기가 그동안 미안했다며 갑자기 사과를 하는데 이미 마음이 식어서 그런가. 그 모습에 분노도 기쁨도 어떠한 감정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차분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이르다 생각들지만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을 시작하겠다. 그러자 남편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펄쩍 뛰더군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내가 일을 안 하면 이 결혼을 한 것이 너무 후회될 것 같다. 우울증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말했더니 한참을 고민하던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 일사천리로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는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복지는 꽤 괜찮은 곳에 취업을 하여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하루가 참 보람차게 느껴지더라고요. 아가씨 시절 생각도 나고 일에 매달려 보니 삶에 활력이 생기고 긴장감도 생기면서 참 좋았습니다. 그 사이 살도 더 빠져서 40kg대에 진입했고 아가씨 시절 몸무게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아이를 낳은 후라 체형은 조금 바뀌긴 했지만요. 아무튼 주위에서 예쁘다 예쁘다 해주시니 더 관리하게 되고 성격도 예전처럼 다시 밝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더라고요. 제가 살이 쪘을 때 그렇게 무시하며 서럽게 했던 남편이 태도를 180도 바꿔서 오버하기 시작하네요. 비상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인지 몰랐는데 옷 사 입어라, 가방 사라 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주네요. 예전에는 생활비만 딱 주고 아껴 쓰라고 잔소리하던 사람이 말이에요. 사람 외모 하나에 저렇게 달라진 태도가 역겹고 싫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주는 돈 다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 특성상 남자 사원들이 좀 있는 편인데 집에서 일적으로 통화를 하거나 단톡방에서 대화를 할 때 또는 제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남편이 신경을 씁니다. 참 웃기죠. 어느 날은 제 남사친이 생일이라고 뜨길래 기프티콘 하나를 보내주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통화를 하는데 남편이 계속 옆에서 일부러 자기 존재 알리려고 소리를 내더라고요. 무시했습니다. 잠자리도 거부하고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지난 일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네요. 그런 남편에게 저는 괜찮다. 다 잊었으니 신경 쓰지 말고 지금처럼 지내고 싶다. 만약 당신이 원하면 이혼은 해줄 수 있다. 대신 아이에게 아빠 역할은 꼭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자세를 낮춥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당시에는 상처였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얘기하니 더 웁니다. 사실 솔직하게 이혼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있으니 남편은 그냥 돈 버는 기계로만 쓸까 생각했는데
남편이 자기를 봐달라고 귀찮게 굽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신경 쓰기 싫고 성가신데 굳이 왜?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보다 나중에 아이가 더 크면 정서적인 면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저는 더 이상 남편과 예전처럼 소통하고 잘 지내기가 싫어진 상태인데 친하지 않은 엄마, 아빠를 보면서 아이가 혼란스러워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오늘도 남편이 예전처럼 다시 잘 살아보자고 울면서 설득하는데 저는 그냥 아이의 부모로서의 역할만 최선을 다하며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두서없이 적어서 내용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조언을 구해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글입니다. 제 글이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댓글 하나하나 빠짐없이 정독했고 저를 위로해주는 진심 어린 글들을 보면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고 있었지만 진짜로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었고 또 상처를 받을까봐 방어를 하고 있다는 글을 보고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았어요. 건드리면 터질까봐 속에 넣어두고 모른 척했던 감정들이 올라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분들에게 남편보다 제 마음을 더 알아주시고 같이 화내주셔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싶어서 또 한 번 시원하게 울었어요. 남편이 친정에 있는 3개월 동안 아이를 보러 오지 않은 것이 제가 둔했는지 그렇게 문제될 건 없었다 생각했는데 이제야 알겠어요. 연일 나오는 코로나 확진자도 그렇고 남편도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나고 다녀서 그냥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제가 둔했나 보네요. 아이 신생아 시절부터 하루 5분도 채 하나 주지 않던 남편이었고 주말에 쉬어도 아이를 봐주지 않았어요. 제가 육아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집 앞 마트라도 혼자 다녀오려고 하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아이를 못 본다고 화내고 했었습니다. 어느 날은 잠을 너무 못 자서 피곤해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울길래 일어나려고 하는데도 도저히 힘들어서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눈물까지 흘리며 남편한테 아기 좀 1시간만 봐달라고 하니 아기를 데려가서 아기 쿠션에 눕혀 TV를 보게 해놨더라고요. 그 어린 아기를요. 그동안 육아하면서 외출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었고 주말에도 독박 육아였습니다. 한 번은 아기를 목욕시킬 때 제 옷이 자꾸 물에 젖길래 옷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아기를 씻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를 보면서 밥맛 떨어진다고 돼지 극혐이라고 했었네요. 이제 저는 이 남자의 끝을 봐서 그런지 마음이 다쳐버린 것 같아요. 남편의 행동이 가식적이고 아이한테 정도 없어 보이니 이쯤에서 각자 생활을 하며 살아보다가 정말 아니다 싶을 때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주작 같은 일 겪지 마시고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남자친구와의 만남의 시작은 제가 이직 전에 경력을 쌓으려고 잠깐 다닌 회사에서 남자친구가 저에게 사정사정 매달려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저희는 5살 차이 나고 지금 4년째 연애 중입니다. 양가 집은 서로 오간 상태며 내년 봄쯤에 결혼을 생각해보자라고 말이 나온 상태입니다. 저는 경력이 딱 1년이 모자라 입사 경쟁률이 크게 높지 않은 회사에 급하게 취직하게 되었고 1년 뒤에 퇴사하여 다시 공부해서 곧바로 기술 경력직으로 공기업에 합격하였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졸업 후 중견회사에 다니다가 퇴사 후에 대학 선배의 아버지 회사에서 인턴을 하다가 그 회사에 정식으로 들어가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남친의 학력이 좀 아까워서 저와 같이 공부하여 공기업에 함께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집에서 엄청 좋아하셨어요. 특히 남자친구 집에서 저에게 복덩이라고 아주 많이 이뻐해 주셨어요. 저희는 사귀면서 흔한 말다툼조차 없을 정도로 잘 맞았고 서로 많이 사랑했고 사랑받았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남친 대학 친구들이 남친 오피스텔에 놀러 온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고 저는 제 오피스텔에서 제 친구들과 오랜만에 놀게 되었어요. 저녁쯤에 영상통화가 왔고 평소 알고 지내던 남친 친구들이라 장난도 치고 언제 한번 보자 하며 즐거운 말이 서로 오갔습니다. 밤이 늦어 친구들을 보내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친한테 연락이 한 통 없었더라고요. 친구들이 자고 갔을까 싶어서 10시쯤 늦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오늘 점심도 같이 먹자라는 약속도 한 터라 걱정도 되기도 해서 남친 오피스텔로 찾아갔어요. 도착한 오피스텔 1층 입구에서 우연히 남친 친구들을 만났고 이제 일어나서 편의점에 간다며 나왔다 하더라고요. 제 남친은 자고 있다고 하길래 그런가 보다 하며 남친 집으로 올라가려 하는데 남친 친구들이 잠깐만 하면서 은근 붙잡는 느낌이더라고요. 다른 한 친구는 멀찌감치 떨어져 어딘가로 전화하는 것 같았고요. 여자의 직감 있잖아요.
느낌이 쎄 하길래 집에 누가 또 있냐고 물으니 아니라며 놀라는 눈치길래 곧장 엘리베이터를 잡았습니다. 남친 친구들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아까 있었던 4명 중에서 3명만 같이 탔고 한 친구가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 갔냐고 물으니 어버버 하면서 모른다며 당황해했고 마침 도착하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남친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자 한 친구가 비밀번호를 아냐며 큰 소리로 저에게 묻더라고요. 상황이 진짜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술병이며 안주며 이불이며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었고 그 안에 남자친구가 안 보이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서 기분이 쎄하길래 남친을 찾는다며 오빠 오빠 하고 불렀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이 집안이 조용하길래 남친을 찾기 위해 방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글을 쓰면서도 너무 화가 나네요. 침대에 남친은 팬티만 입고 자고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 남친의 여사친이 민소매 옷에 반바지만 입고 누워 있었습니다. 둘은 이불도 안 덮고 그 여사친이 제 남친을 꼭 끌어안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을 보니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덜덜 떨리더군요. 인기척에 남친이 깨더니 서 있는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며 아니 땡땡이가 분명 거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왜 침대에 있지? 그러면서 옆에 있는 여사친을 깨우더라고요. 근데요, 딱 느낌이 그랬어요. 남친은 진짜로 방금 잠에서 깨어난 모습이었고 그 여사친은 자는 연기하는 느낌. 자고 있었다는 여자가 화장은 곱게 되어 있는데 머리는 살짝 헝클어져 있고 어색한 하품을 하면서 두 손은 오갈데 없이 흔들더라고요. 바보같이 저는 덜덜 떨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남친이 놀래서 벌떡 일어나 왜 그러냐라며 주위를 둘러보더니 이제야 상황이 파악됐는지 왜 우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달래더라고요. 남친 친구들은 옆에서 오해라며 분명히 땡땡이는 거실에서 자고 있었고 우리가 편의점 가려고 나온 사이에 잠결에 침대로 갔나 보다 하면서 말을 흐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땡땡아 너도 말을 해봐 라고 물어보는데도 그 여사친은 그냥 입 꾹 닫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들의 해명은 이랬습니다. 전날 남친과 친구 넷 이렇게 5명이서만 놀았었고 여사친은 아침 일찍 왔대요. 친구 중 한 명이 그 여사친한테 뭘 주게 있었는데 어제 남친 집에서 자고 가면서 못 주게 됐었고 새벽에 문자를 했는데 그 여사친이 아침도 같이 먹을 겸 왔다고 하네요. 피곤하다며 거실에 친구들 사이에 누웠고 남친은 침실에서 자고 있어서 여사친이 온 줄도 몰랐답니다. 친구들이 배고파서 라면이랑 담배 좀 산다며 편의점 간다고 나왔고 여사친은 라면물을 올린다고 집에 있었답니다. 그렇게 친구 넷이서 나왔다가 그냥 2명만 편의점에 다녀오자 해서 나머지 2명이 집에 다시 올라가려던 찰나 마침 저를 1층에서 마주치고 제가 혼자 올라가서 상황을 보면 오해할까봐 저를 따라 졸졸졸 3명이 따라 올라온 거고 나머지 1명은 열심히 여사친하고 남친한테 전화했답니다. 그럼 왜 둘이 침대에 누워 있었냐고 물으니 남친은 모르겠다며 모른 척. 그 여사친은 입을 꾹 닫고 말을 안 하네요. 그냥 오해야 라는 말 한마디 하더니 입 닫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울면서 그냥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남친은 뒤따라 나오며 저를 붙잡았고 저는 막 소리를 질렀어요. 남친 친구들은 주변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본 건지, 내가 남친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상황은 충분히 제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제가 믿어줘야 하는 건지 머리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남친이 찾아왔어요. 4년을 사귀면서 남친한테 처음 소리도 질러봤고 화도 내보고 주먹으로 어깨도 쳐봤네요. 너무 미웠고 헤어지자고 울며 소리 질렀는데 남친도 울면서 미안하다며 상처 줘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네요. 그 여사친 저도 아는 사람입니다. 남친과 같은 대학 같은 과 나온 친구고요. 남친 친구들하고도 친한 사이예요. 예전에 여럿이 밥 먹는 자리였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안 와서 여사친 둘하고 밥 먹고 있다는 얘기도 남친 통해서 들었었고 그땐 웃으며 내가 오해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조심해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남친이 조심한다고 되도록 그 여사친하고 얽히지 않겠다고도 그랬었어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제가 그 여자 도대체 뭐냐고 너하고 무슨 사이냐고 물었습니다. 대박이네요. 남친이 말하길 대학 때부터 그 여사친과 2년 정도 사귄 사이랍니다. 그 여자는 대기업에 입사했고 자기는 대기업 다 떨어지고 중견기업에 입사했더니 그 여자가 너한테 미래가 안 보인다며 헤어지자 해서 헤어졌답니다. 이별 충격인지 한동안 방황하며 다니던 회사까지 퇴사했었나 봐요.
그러다가 다시 대학 선배네 회사에 들어가서 저를 만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현재는 오해할 사이 아니고 정말 끝난 사이라고 했어요. 그 여자와 헤어지고 쭉 연락 없이 지내다가 남친이 공기업에 취업하고 친구들 만날 때 어쩌다 한번 와서 얘기를 나누게 됐고 그 여자가 친구로 지내자고 해서 그렇게 그냥 친구로 지내게 됐대요. 그럼 도대체 왜 둘이 사귀었던 건 말 안 했냐고 물으니 지금 아무 사이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할 만큼 중요한 내용도 아니라 생각해서 별 생각이 없었답니다. 저 너무 지쳐서 더 말하기도 싫고 그냥 헤어지자고 했어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달라 했습니다.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출근했는데 그 여사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해하지 말라고 잠결에 바닥이 불편해서 침대로 올라간 것 뿐이라고 얘기하네요. 제가 남친 친구들이 분명 당신을 깨웠고 라면물 올린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게 잠결이냐고 받아치니 그 여자 아무 말 못하더니 그렇게 남친 못 믿으면서 어떻게 사귀냐고 일 크게 만들지 말랍니다. 내 남친 뺏고 싶냐? 그래서 지금 나한테 일부러 이렇게 해서 우리 헤어지게 하고 싶은 거냐?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다고 하니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하네요. 어차피 본인은 대학 친구들 사이에서 나쁜 년 됐고 남친 버리면 자기가 주워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뻔뻔하네요, 진짜. 어제는 마침 남친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주말에 밥 먹으러 오라고요. 전화를 받으니 너무 속이 상하고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서 울면서 주말에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도 그 여자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기 아들 대기업 취업 못했다고 구박하고 헤어지자고 해서 남친이 한동안 너무 힘들어했다며 나쁜 애라고 하시면서 남친 오면 혼내주시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팔은 안으로 굽겠죠. 이게 그냥 제추리이고 직감인데 진짜 남친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던 것 같고 그 여사친이 나쁜 의도로 접근한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어찌 풀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남친 친구들한테는 오해라며 계속 돌아가며 연락이 와요. 여사친 오게 해서 미안하다고 제 남친은 진짜 여사친 올지 몰랐다고요. 남친은 남친대로 집으로 찾아오고 연락 오고 전화 오고 화는 나서 미치겠고 생각하면 계속 눈물만 나와서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했네요. 헤어지자고 남친한테 폭탄은 터뜨려 놓긴 했는데 사실 남친하고 헤어지기 싫어요. 저 정말 남친 사랑하거든요. 4년 사귀면서도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었는데 이렇게 큰 일이 터질지 몰랐어요. 제가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게 맞을까요?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댓글 1. 이미 지난 2년 동안 물고 빨고 한 여자가 현내 남친 침대에서 같이 뒹구는 걸 봤는데 오해고 나발이고 아무 일이 있건 없건 그게 납득이 되나? 그냥 덮고 넘어간다고? 머리가 있으면 생각 좀 해보세요. 댓글 2. 지금 헤어지기 싫어서 그냥 만났다가는 삶이 그냥 지옥되는 거예요. 침대에서 둘이 누워있던 장면 생각나서 막 미치고 남친에 대한 원망과 의심으로 마음이 들끓고 핸드폰 보고 싶고 남은 인생 차분히 잘 살고 싶으면 헤어져요.